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제목에 별표를 달았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도 테슬라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요즘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텀을 두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테슬라와 중국의 미럴 이유는 무엇이고 왜 테슬라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중국은 왜 테슬라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입니다. 우선은 먼저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두 가지 차트인데 여기에다가 이따 말씀드릴 건 남고요. 일단은 여기에 숨겨진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전체 XEV라 그러죠. 이 X에 포함된 거는 앞에 뭐가 붙을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인데요. 배터리 전기차는 BEV,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PHEV,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있죠. 하이브리드는 주로 도요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 주로 꼽는 거는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과 일본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모두 합쳐놓고 본다면 어떠신가요? 중국만 일단 표시를 했는데 까만색이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진 않죠. 물론 1, 2위의 그룹에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시장도 친환경 같아 보이고 미국 시장도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실제 테슬라가 목표로 해야 하는 타깃 시장은 다릅니다. 실제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전기차만 놓고 봐야겠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2020년에 1분기는 중국이 바이러스 상황을 먼저 받았으니까 이런 감소가 있었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원래의 궤적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돋보이는 건 유럽의 성장입니다. 최근에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에 탄소 배출 규제가 본격화되는 것을 염려해서 많은 자동차 오토메이커들이 보조금도 받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배터리 전기차의 신차 출시를 이 유럽 쪽에다가 몰아서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데에 출시할 걸 그냥 다 유럽에다가 때려 넣은 거죠. 그러면서 막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이 잘 팔렸는데 테슬라는 시기상 좋게 이제 지금의 중국에서의 그런 BEV 판매량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기가베를린이 완성될 쯤에는 유럽 내의 전기차 시장이 사실상 중국과 거의 비등한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속에서 진출하게 될 전망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더 넓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배터리 전기차에 있어서는 인류인 테슬라가 최대의 시장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거겠죠. 이를 몇 가지로 분류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77억 명 인구 중 14억 명이므로 1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이 신차 판매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중국이 국민소득이 GNI라 그러죠. 이게 16,000불에 가까워짐에 따라 굉장히 많은 부분 따라왔고 한국도 이제 일본을 거의 능가할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 구매력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인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실질 구매력이죠. PPP GDP로 봤을 때는 이 중국이 2018년부터 미국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 세계 자동차의 판매 시장 9천만 대 중 신차 구매의 30%가 중국에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해 이 결과 2019년에는 배터리 전기차의 58.3%, 현재도 48.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 기준으로는 대략 60% 가까이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테슬라를 거의 차별적으로 밀어주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은 이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예시인데요.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모든 중국 자동차 업체는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중국 소유 자동차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정부 프로그램들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테슬라는 외국 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들어간 최초의 중국 오토메이커입니다. 가장 큰 중국이란 시장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들어간 테슬라. 중국 정부의 큰 그림은 이런 테슬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바라본 것이고 이 뒤에서 무언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배경은 유럽과 중국이 모두 양대 전기차 시장, 실질적으로 그 시장 자체를 원한다기보다는 이런 유럽과 중국 전기차 시장에 딸린 밸류체인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원한다는 것이 조금 더 맞는 설명일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는 신재생에너지에 꼭 필요한 ESS, 에너지 관리 기술력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유럽은 2021년부터 원래의 계획상도 본격적인 탄소 배출 및 연비 규제가 시작되는 해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쭉 해왔지만 그 그래프의 각도가 바뀌는 지점이었죠.
중국은 이에 올해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2025년까지 아주 강력한 정책적 내용을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의 친환경차 로드맵이 나온 것인데요. 2019년 기준 신에너지차의 비중이 5%이던 것을 2025년까지는 20%까지 아주 급격하게 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올해 내놨던 유럽위원회의 발표에는 또 더 강력한 얘기를 했죠. 2021년 6월 정도에 CO2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양대 시장이 전기차 시장의 매력도를 서로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쪽으로 와라 하는 그런 밸류체인이나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죠. 매기 효과라는 뜻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케아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국내의 가구업계들이 변신을 해서 살아남아서 전체의 산업이 다 같이 한 번 더 레벨업 됐으며 정체된 생태계에 매기 같은 이러한 강력한 포식자가 나타나면 개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마구마구 움직이게 되고 활력을 띠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경영학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업계 최고의 전기차 메이커인 테슬라는 압도적인 매기이면서도 중국 내에서 많은 부품을 협력하는 조건으로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중국의 유수한 자동차 부품 회사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이런 램프업하고 확장하는 걸 기반으로 외국계 대기업을 대상으로도 영업망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을 갖습니다. 테슬라에 납품한 기업이라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기업으로도 그러한 판매망을 뚫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예를 들자면 중국 내에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의 서플라이 체인은 세계에서 중국을 빼고는 논할 수 없는 지경에 많이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라든지 양극재와 음극재, 리튬이온 셀이나 전기차 생산까지도 이러한 전체의 서플라이 체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급망을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 세계 최고의 인력이 와서 세계 최고의 것으로 만들길 원하고 이것이 차세대 시장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준비했고 중앙정부는 각 산학연 기관들에게 계속해서 정부 지원으로 R&D 프로젝트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순환, 중국은 국내 대순환의 전략상 기술과 수요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부가 가치의 상품으로 벗어나 점차 고부가 가치의 상품을 팔고 자체적으로 보급하고 생산하는 페이지로의 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앞서 GCB라 그러죠. GCB의 변화에 앞서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을 조금 더 부양하고 조금 더 고품질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지금까지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그 디자인하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부양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1월 테슬라가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정면 승부를 보겠다는 내부적인 목표를 세운 바 있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도 각각의 공장을 현지화 전략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해치백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주 소형 모델을 내놓을 수 있다는 말처럼 이렇게 현지화 전략에 맞춰서 내놓고 있는 만큼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중국이 100% 지분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테슬라를 당시의 이면 계약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작년에 12월 숭강 테슬라 상하이 공장 책임자는 현재의 30%에 달하는 현지 조달 비율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GM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를 벗어나서 사실상 중국의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 대다수는 전기차 관련 제조 기술이 한참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시장이 발전하지 못했으니 부품들도 쓰임이 없고 수요가 없으니 부품 산업의 그리고 재료 산업의 수요도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형성되지 못하고 R&D가 적당히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세계 최고의 밸류체인을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여기서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 늦었고 기반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전기차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유치하고 그 회사가 중국산 배터리 기술에 투자하고 현지 부품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중국인 인재를 고용하고 나서 5년 정도나 10년 정도 후에는 결국에 이 직원들이 테슬라를 떠나 자신만의 전기차 브랜드를 세우거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티어1 그룹으로 합류하거나 비아디, 상해자동차, 니오, 샤오펑, 리쌍 같은 그러한 OEM들에게 힘을 줄 거란 점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실리콘밸리가 미국에서 지금의 IT 강자가 되기까지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고 돈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중국이 발표한 쌍순환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다면 아실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 조조용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 시장에서의 강력한 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이 테슬라를 필요로 하듯이 테슬라는 중국에게서 얻어가는 것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이 워낙 그렇듯 윈윈하는 것이 결국에는 상생하는 방법입니다. 중국은 테슬라에게 세계 최고의 오토메이커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은 또한 세계 최고, 세계 최대의 전기차 밸류체인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현재 전기 자동차가 전체의 자동차 중 5% 정도의 침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목표된 바와 같이는 볼 때 중국의 목표는 2025년에 모든 신차 판매의 20% 그리고 2035년까지는 50%를 NEV 차량, 신에너지 차량으로 판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로 볼 때는 대략 딜리버리를 계산해보면 500만 대 그리고 1300만 대 정도 수준을 각각 25년, 35년에 이루겠다는 뜻이죠. 테슬라는 2021년 중국에서만 35만 4천 대 정도를 생산할 예정이고 그리고 전체의 비중 중 40.8% 가까이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가게 되더라도 한마디로 기가 베를린과 텍사스를 통해 북미 매출과 유럽 매출을 잘 늘리더라도 2025년까지 상하이도 함께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테슬라 딜리버리 중 35%의 시장을 여전히 중국이 가지고 있을 거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도 중국 시장에서의 마켓시어를 20% 내지는 25%까지 차지한다는 가정입니다만 이것은 루프 벤저스의 가정인데 이 가정이 일론 머스크가 1년에 테슬라의 글로벌 차량 딜리버리 볼륨을 매년 40%에서 50%까지 늘리겠다고 예상했던 당시 근거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에서 마켓시어를 이만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차이나의 EV 마켓시어를 본다면 BYD가 20%고 그 뒤를 잇는 테슬라가 16%입니다. 현재는 16%에서 앞으로 더 늘리겠다는 점이죠. 그러한 20%에서 25%까지 지금 16%에서 더 늘리겠다는 점은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2021년에 모델 Y의 딜리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점이 일단 단기적으로 제일 크고 그리고 두 번째 폭발은 모델 2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SUV는 전체 패신저카 페네트레이션으로 볼 때 40% 정도를 안팎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팔리고 있는 EV 판매 시장으로 볼 때는 10%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지금 실제 선호하는 것은 SUV인데 아직 매력적인 SUV 모델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틈을 노려서 니오가 잘 성장했고 이제는 테슬라의 모델 Y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모델 Y와 모델 2 아주 저렴한 모델이 등장입니다. 물론 모델 2는 2023년쯤에 생산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겠죠. 물론 배터리데이 때 말한 신기술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는 중국 시장의 평균 제품 단가 ASP가 약 2만 달러에서 아주 적은 것은 12,000달러 정도임을 생각해 볼 때 모델 2의 25,000달러라는 가격은 프리미엄이면서도 가격대가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예상대로 2023년에 배송이 시작된다면 반응은 폭발적일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에 테슬라와 중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관계를 열어주고 있고 테슬라도 그 안에서 적당히 체리를 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중국도 그 안에서 적당히 테슬라로부터 부품을 공급하는 모습으로부터 서로 간의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이 단순히 모건 스탠리처럼 한 번에 깨질 것이라고 바라보진 않고 특히 맵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주행을 하는 환경은 중국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테슬라의 장점이라고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생각 중 테슬라에 관한 인사이트로서 테슬라와 중국의 밀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